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런 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 38살 된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미소는 저희 회사에 올해 2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눈에 띄는 여성이었어요. 키가 167cm 정도로 크고 단아한 이미지에 누가 봐도 예쁜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저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미소는 32살로 저보다 6살 어립니다. 대학을 늦게 들어가서 졸업도 늦었다고 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오히려 더 진솔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항상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고 동료들과도 큰 마찰 없이 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내에서의 관계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5월 말쯤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히 거절당할 각오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미소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둘 다 나이가 있고 진지한 만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소는 정말 어디에 데려가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거나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착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지금까지 미소에 대해 나쁘게 말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여성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DM 하나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처음에는 스팸이거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와 함께 뉴스 기사 링크가 첨부되어 있어서 호기심에 한번 눌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상간녀 소송 집 앞 현수막까지.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회 뉴스 중 하나려니 했는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름이 가려져 있었지만 나이와 지역, 당시 다녔던 학교 등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모든 조건이 지금 제 여자친구 미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이, 출신 지역, 대학교, 심지어 중간에 휴학했다가 자퇴한 시기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름이 직접 언급된 글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몇몇 블로그에서는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었고 댓글에는 그 동네 주민들이 실제로 봤다는 증언들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던 사건, 현수막 걸린 거 직접 봤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나 루머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사에 나온 키워드들로 더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뉴스가 수십 개나 나왔고 각종 커뮤니티 글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도 이 사건을 다룬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재구성해서 방송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 여자친구인 미소가 20대 초중반, 정확히는 23세부터 27세까지 거의 4년 가까이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부남은 미소보다 12살이나 많은 39세의 기혼자였고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가정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부인이 몇 년간 참고 견뎠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제로 상간녀 소송에서도 미소가 패소했고 위자료를 물어주었다는 내용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남자의 부인이 미소가 살던 집 앞에 상간녀 김미소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수막 사건은 당시 상당한 화제가 되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소 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오히려 불륜의 사실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사들을 읽어보니 그 유부남과 미소는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났습니다. 23세의 어린 여성과 39세의 기혼 남성. 물론 미소도 성인이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나이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그런 유부남과 몇 년 동안 몸을 섞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킨십을 나누고 깊은 관계를 유지했을 텐데 그런 과거를 가진 미소를 보니 갑자기 가증스럽고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도 너무 비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는 감정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소가 이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7개월 동안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 완전히 모르고 있다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퍼즐처럼 이상했던 점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소가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휴학을 하고 결국 자퇴했던 일,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그 시기와 불륜 사건의 시기가 정확히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했다가 결국 자퇴를 하게 된 시기가 바로 그 유부남과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아마도 불륜 관계에 빠져들면서 학업에 소홀해졌거나 아니면 그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친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건 때문에 기존 인간관계들이 모두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으로 현수막까지 걸릴 정도의 사건이었으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SNS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어떤 소셜미디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디지털에 관심이 없는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과거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던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20대 시절 이야기를 물어봐도 항상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사실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던 것이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저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여자 선배 문제로 미소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인 정은 씨와 업무상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미소가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정은 선배는 저보다 3살 위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입니다. 업무적으로 협업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자주 연락을 하고 가끔 회식 때도 함께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소가 제 휴대폰을 보고 정은 선배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빠는 왜 다른 여자랑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해요? 업무 시간 이후에도 톡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따지더군요. 저는 정말 업무적인 연락이었고 정은 선배는 결혼한 여성이라 전혀 다른 의미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미소가 워낙 예민하게 반응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미소는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빠 외에 다른 남자들과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오빠는 왜 그렇게 무신경하게 행동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소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고 혹시 제가 무신경하게 행동해서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 더 조심하겠어. 내가 불편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게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의 다툼을 돌이켜보니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납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과거는 숨긴 채 저에게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 저에게 다른 여자와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했을 뿐인데 미소는 기혼 남성과 수년간 육체적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빠 외에 다른 남자들과 연락 안 한다고 했던 말도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아마 그 사건 이후로 남자들과의 관계를 조심스러워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거가 있으면서 저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이 이야기를 미소에게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7개월 동안 쌓아온 관계와 앞으로의 결혼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것 같아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며칠간 정말 미치겠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도저히 미소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객관적인 상황과 증거들은 분명히 제 여자친구가 그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소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되어 넌지시 물어보니 미소가 대학 때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와 상황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소와 함께 보낸 7개월간의 추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미소의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모든 것이 과거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던 것일까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과거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지, 그리고 제가 그런 과거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7개월 동안 사귀면서 결혼까지 논의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만약 미소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저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을 알고 난 후라서 더욱 배신감이 큽니다. 그리고 그 불륜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과 상처받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이었던 그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어린 시절에 받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미소가 그 당시에는 젊고 어리석었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4년이라는 긴 시간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지, 그 유부남의 아내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숨겼을지 생각하면 지금의 순수한 모습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함부로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혹시 소문이 퍼져서 미소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개입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매일 미소와 만나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제는 미소가 요즘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무슨 걱정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싫었고 미소의 순수한 표정을 보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 DM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왜 저에게 그런 정보를 알려준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선의로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하지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미소에 대한 제 감정입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혐오감,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여 있어서 정말 복잡합니다. 미소의 얼굴을 보면서도 계속 그 유부남과의 관계를 상상하게 됩니다. 4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만났을지, 어디서 시간을 보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서 미소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소의 몸을 만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몸을 다른 남자가, 그것도 유부남이 4년 동안 만졌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기분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도 너무 비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미소가 앞으로도 이 사실을 계속 숨길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모르고 있다면 결혼할 때까지, 아니 결혼한 후에도 계속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미소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새로운 연인에게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논의하는 사이라면 최소한의 신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시대의 과거의 연애 경험을 문제 삼는 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단순한 연애와 유부남과의 4년간 분류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며칠 전부터는 미소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순수하고 진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혹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듭니다. 예를 들어 미소가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 유부남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미소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모습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오빠와 결혼해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소는 항상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뻤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죄책감 때문에 과도하게 저를 띄워주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미소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모습이 더욱 신경 쓰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 낳으면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아이들에게는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이미 다른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고 미소의 해명을 들어보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 미소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고 인정하면서 사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끝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서 헤어지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경우 미소는 이유도 모른 채 상처받을 수 있고 저도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미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결혼까지 진행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지, 그리고 평생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고 좀 더 지켜보면서 미소의 진심을 파악해 보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경우 계속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유부남의 전 부인과 두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혼 후에 생활이 안정되었을까요? 아이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했을까요? 기사를 읽어보니 그 부인은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신적 상처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을 만든 데에 미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약 제가 미소와 결혼한다면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물론 미소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12살이나 많은 기혼 남성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생각하면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은 미소의 과거가 언젠가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입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텐데 혹시 누군가가 미소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희 집안은 비교적 보수적인 편입니다. 아버지는 특히 도덕적인 기준이 엄격하신 편이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미소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결혼을 반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과연 미소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또한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물론 아이가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받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소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는 미소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데이트를 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계속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고 미소가 제 팔짱을 끼고 있을 때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미소가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오빠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소가 요즘 오빠가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미소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혹시 저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는 미소를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미소가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중요한 것은 숨기면서 이런 건 물어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 때문이 아니야. 정말 회사 일 때문이야 라고 다시 한번 답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제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우연히 불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연예인 불륜 스캔들이 터져서 그런 화제가 나온 건데 동료 중 한 명이 불륜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특히 가정을 파괴하는 건 범죄나 다름없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도덕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반박했고 또 다른 동료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피해를 주는 일이야. 특히 아이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착잡했습니다. 동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사람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동료들이 미소의 과거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미소의 직장 동료들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미소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이나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안다면 미소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 DM을 보낸 사람의 정체입니다. 왜 저에게 그런 정보를 알려준 걸까요? 혹시 미소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일까요? 만약 아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머릿속이 정말 복잡합니다.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예전처럼 미소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번 알게 된 이상 그럴 수가 없더군요. 며칠 전에는 꿈에서도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미소가 그 유부남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꿈이었는데 너무 생생해서 깨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정말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소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고 미소의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소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과거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제게 책임을 돌린다면 관계를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소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거를 숨겨왔다면 다른 것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인데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미소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었던 만큼 지금 이 혼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고 깊은 감정도 나눴습니다. 미소와 처음 고백했던 날, 첫 번째 데이트, 첫 키스, 그리고 결혼에 대해 처음 이야기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소의 그때 감정이 거짓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소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제가 얼마나 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소의 과거를 용서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조언이 정말 절실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중요한 과거를 숨긴 것 자체가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관계를 지속한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